대부분 급여는 비슷한데 어떤 친구는 월급 세팅을 잘해가지고 3년 5년 후에 뭐 1억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10년이 돼도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은데, 돈을 잘 모으고 굴렸던 사람들을 보면은 월급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불리고 빨리 자산을 증가시켰다는 그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송영욱입니다. 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한 2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고객들과 만나기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서 투자 권유 관련된 교육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 관리나 은퇴 후 자산 관리 이런 거 강의하고 있습니다. 100% 관리 방법이라기보다도요. 사실은 막 100% 많이 사람들이 수익률 더블 같은 거 많이 바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수익률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주식으로 가능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주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수익 내는 사람이 별로 없죠. 사실 주식 투자 인구가 최근에 많이 늘긴 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9년까지 한 10년 동안 주식 투자 인구가 한 200만 명 늘었는데, 19년부터 23년까지 800만 명이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실도 봤다는 거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면은 해마다 계속 수익률을 낸 것이 이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취합한 건데, 10번, 10년 동안 8년은 손실을 났고요. 2번 이익 났고, 손실난 크기도 보통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2.6%까지 엄청나게 손해가 났죠. 이뿐만 아니라 최근 상승장이라 했던 2020년, 21년 그때도 주가가 1,500에서 3,300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주린이들은 이 상승장에서도 10명 중에 6명이 손해났다는 기사가 서울경제에 나왔더라고요.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도 국내 주식 경우 전체적으로 한 25% 마이너스 났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 정도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났죠. 수익보다는 손해가 많이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식에서 크게 손해가 나면은 100% 수익은커녕 원금 회복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만약에 10% 깨지면은 11% 수익이 나야지 원금이 되고요. 만약에 50%가 깨졌다 그러면은 100% 수익 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 5천만 원 됐다 그러면 100% 5천만 원 수익 나야 되니까 100% 수익 나야지 원금 회복이 되고, 80% 깨졌다면 400%, 90% 깨졌다면 900%가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펀드 매니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0% 수익 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월급 세팅을 잘하면은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월급이라는 게 당연한 거지만은, 제가 예전에 금융기관에 다닐 때 어떤 큰 기업들 동기들의 급여 명세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면은, 대부분 급여는 비슷한데 어떤 친구는 월급 세팅을 잘해가지고 3년 5년 후에 뭐 1억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10년이 돼도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월급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보여준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비용 대비 얼만큼 저축했느냐를 수익률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월급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내가 먹고 자는 데 쓰고 교통비 쓰고 그런 거 쓰고 저축을 만약에 100만 원 했다고 하면은, 한 2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한 거니까 50% 수익 난 거죠. 만약에 150만 원 쓰고 150만 원 저축했다면 100% 수익인 거고,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저축했다면 200% 수익 난 거고요.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저축하고 내가 알바해가지고 100만 원 더 벌었다고 하면 300% 수익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높은 수익률은 무위험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월급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은데, 제가 금융기관 한 20여 년 다니면서 사실은 돈을 잘 모으고 굴렸던 사람들을 보면은, 월급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그런 돈을 많이 불리고 빨리 자산을 증가시켰다는 그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월급 세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산을 불릴 때는 세 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수입을 늘리거나, 그러면 자산이 불어나겠죠.
투자를 많이 하거나 저축이나 투자를 또 많이 하면은 내 월급 중에서 저축 투자 비중을 늘리면은 자산이 불어나겠죠. 그리고 지출은 줄이면 되겠죠. 이 세 가지 항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월급 세팅이란 것은 매월 들어오는 수입, 투자, 지출의 비중을 미리 설정하는 거죠. 미리 설정해 놓고 그 설정한 대로 실행하는 게 월급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급 세팅을 하려면은 4단계가 필요합니다. 뭐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4단계만 실행하면 되는데 내용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장 세팅하는 건데 통장 세팅은 3개 통장 만드는 겁니다.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 이렇게 통장을 3개로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수입은 수입 통장에, 수입 통장에서 일부를 투자 통장과 지출 통장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장 세팅은 그렇게 통장 3개 만드는 거고 수입 세팅은 월급의 120% 이상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사실 제가 왜 120%라는 그런 월급보다 더 많은 비율을 설정을 하는 것을 권유하냐면은 사실 직장인으로서 보통 사람이 월급만 가지고 살기에는 좀 녹록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은 그래서 저 직장 생활하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써가지고 월급의 한 20% 정도는 제가 더 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어떤 자산을 불리는데 좋은 종잣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20만 원 이상으로 수입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세팅은 이제 매월 이제 자기가 월 수입이 있겠죠. 월급도 있고 또 자기가 별도로 알바를 한다면 알바 추가 수입도 있을 거고 그것의 50% 이상을 투자 세팅으로 잡자. 목표는 이렇게 잡는 거죠. 물론 이게 불가능한 사람도 있죠. 처음에는 조금 지출 부분이 많아서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목표는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0%, 80% 잡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높게 투자 세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목표는 최소한 내가 번 돈의 50% 이상은 저축이나 투자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출 세팅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내가 투자하고 남은 돈은 이제 지출하는 건데 지출도 월 수입의 50% 이하로 하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은 50%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내가 불릴 수 있는 돈이 자체가 적어지니까 지출도 월 수입의 50% 이하로 이렇게 세팅해서 이 세팅한 것을 계속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산을 많이 불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월급이 같더라도 투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나 돈을 좀 잘 불릴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홍어를 잘 먹는 사람도 있고 홍어를 못 먹는 사람도 있죠. 굉장히 그 맛이 강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혓바닥을 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홍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영양가도 풍부하고 마그네슘이나 단백질 같은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 홍어가 좋다 해도 먹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입맛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죠. 투자도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마다 투자하는 성향이 다릅니다. 그 성향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위험을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심플하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형. 위험 회피형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있죠. 나는 손해보면 진짜 잠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위험 회피형.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익이 적더라도 위험이 적은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수익이 만족해야 되고요. 위험 선호형. 나는 깨질 때 깨지더라도 왕창 먹는 거 좋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위험을 크게 부담하는 대신 수익도 크게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것의 중간 정도 되는 형태가 위험 중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5% 이상 손실 나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은 저는 위험 회피형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10% 이내까지 10%까지는 난 참을 수 있다. 깨지더라도 10% 마이너스 10%까지는 참을 수 있다. 그럼 중립형. 10% 초과해서 손실 나는 것도 난 참을 수 있다. 그 대신 난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위험 선호형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한번 자기 성향을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면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다시 말하면 저축형 상품,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죠. 원금이 안 깨지는 안전자산이죠. 그런 저축형 상품의 90% 정도 비중을 두고요. 투자형 상품, 이것은 위험자산입니다.
원금이 깨질 수도 있지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을 투자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한 10%. 그래서 위험 회피형, 나는 5% 이상 깨지는 거 싫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제일 처음에 종잣돈을 마련할 때부터 아니 나는 적금의 90%, 펀드의 10%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포인트는, 이분들은 투자 수익률로는 자산이 증식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투자형 자산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입 자체를 늘리는 게 좋겠죠. 내가 월급쟁이라면 성과급을 더 받도록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뭐 알바를 한다든지, 뭐 블로그 수입을 올린다든지, SNS 통해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수입을 높이는 게 빨리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거, 가능하면 내가 200만 원 지출했었는데 한 150만 원 줄이는 거, 이런 노력들이 빨리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되겠죠. 위험 선호형은 반대로 저축형 비중, 예금이나 뭐 적금 같은 경우는 한 10%만 하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 90%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더 선호하고, 투자 자체도 그래서 뭐 안전한 자산보다는 주식 펀드와 같은 리스크는 있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좋겠고,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자산 증식 포인트는 위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가 손실이 나면 크게 손실이 났기 때문에 크게 깨질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내가 어떻게 좀 적게 깨질 수 있도록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이제 그런 쪽에 책도 많이 보고 또 그런 쪽에 전문가들한테 상담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립형인 경우는 이제 위험 회피형도 아니고 선형도 아니고 자기의 투자 생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중립형으로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저축형과 투자형, 다시 말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반반으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성향의 어느 정도 파악되면은 위험 자산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안전 자산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죠. 그것은 하다 보면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의 정석인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잣돈을 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지 않은 투자 방법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이 뭐 위험 선호형처럼 투자형 상품,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금방 1억이 될 것 같이, 종잣돈이 마련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사실은 1억이 빨리 만들어지기보다는 손해본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주변에 보면요, 오히려 적금에 넣은 사람이 더 이익이 많이 난 것 같은데, 가장 나쁜 투자 방법은 자기의 투자 성향은 위험 회피형인데 투자는 위험 선호형처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증권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공기업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이 한 3억 정도 돼가지고, 그 당시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고 그냥 예금하고 부동산만 하셨던 분이거든요. 되게 안전한 그 투자만 했던 그런 분인데, 시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월급을 안 받고 이제 자기가 쓸 돈을 마련하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상담해 보니까 되게 손실 보는 걸 아주 굉장히 꺼려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기어이 하시더니 제일 처음에는 초반에는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수익이 꽤 잘 났는데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가니까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한 80% 깨졌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은 위험 회피형이기 때문에 추가 수입을 차라리 다른 수입이 적더라도 다른 직업을 구하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공격적인 위험 선형의 투자는 공격적인 주식에 투자를 한 거죠. 그걸 관리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투자 성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형이면은 내가 벌어서 추가 수익을 늘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자산을 늘리는 거지, 이런 사람이 갑자기 주식이 좋다고 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식은 항상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데 깨졌을 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위험 선호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뭐 안전한 자산을 아무리 추천을 해도 이 사람은 이제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자산 배분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자산 증식 포인트를 가져가야지, 자산 배분 따로 그 다음에 투자 스타일 따로 하면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자산을 많이 깨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누구든지 위험 회피형이든 위험 선형이든 위험 중립형이든 가장 먼저 종잣돈 1억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증식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된다. 위험 회피형이면 추가 수입 늘리는 쪽으로, 위험 선호형이면 위험 관리 중심으로, 그다음 위험 중립형이면은 뭐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원래 투자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1억을 빨리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투자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위험을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입맛을 홍어를 기준으로 했다면은 투자 성향은 위험을 내가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한 5% 정도까지만 난 부담할 수 있다. 나는 만약에 1억이 있는데 아무리 투자를 많이 깨져도 500만 원 이상 깨진 건 난 싫다. 이런 분들은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나는 한 10% 정도까지 깨지는 것은 참을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냥 위험 중립형. 나는 깨지는 거 상관없다. 난 그냥 많이 먹는 게 좋다. 깨질 때 뭐 20% 깨질 수 있고 50% 깨질 수 있는데 먹을 때는 또 2배, 3배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난 그런 사람이 나름 위험 선호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 10%, 그다음 10% 초과로 기준으로 해서 5% 이하이면은 위험 회피형, 10%까지 마이너스 1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면은 위험 중립형. 10%를 초과해서 뭐 상관없이 나는 손해를 얼마 보든 나는 큰 수익을 누린다고 하면 위험 선호형 이렇게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에도 넣고 예를 펀드에 넣고 예를 들어서 적금에도 넣었다 그랬을 때 주식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 깨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30% 깨진 뭐 10% 깨지고 5% 깨진 것은 그 한 종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 100만 원 중에서 얼마큼 깨졌느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주식이 20만 원 투자돼 있는데 20만 원 중에 30% 깨졌다 해봤자 100만 원으로 보면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산 하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전체 자산에서 얼만큼 깨졌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좀 얘기할 거지만은 어느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기를 원하는데 나눠서 투자하면 그 중에 어느 투자 수단이 만약에 뭐 10% 깨질 수도 있고 30%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30% 깨졌으니까 중립형 투자자는 그런 투자 10% 깨졌을 때 바로 손절매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자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판단해야지 내 투자한 거 그거 하나만 딱 보고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100만 원씩 펀드를 넣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내가 한 3달 만에 30% 깨졌다. 그것을 굳이 30% 깨졌다고 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적립식 펀드를 보통 2년, 3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내가 투자할 돈 기준으로 해서 30% 깨졌느냐를 봐야지. 그냥 지금 단편하게 최근 뭐 일시적으로 본 그걸 가지고 30만 원 깨졌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적립식 펀드 투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한 3달 만에 30% 깨졌다. 그럼 저 같으면 쾌재를 부를 것 같아요. 더 싼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저는 이제 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투자의 판단 기준은 내가 위험을 얼만큼 감수할 수 있느냐 그 위험 감수율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10% 초과를 보고 그리고 그 마이너스 5%, 10%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 투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험 회피형이 제일 많은데 투자는 위험 그 선호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주로 이제 예적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거든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이니까 2명 중에 1명꼴은 주식 투자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상담해 보면은 주식 투자에 적합한 위험 선호형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주식 투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뭐 주식 투자에 성공 뭐 많이 벌었다니까 그냥 따라서 하다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제가 젊었을 때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예금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금리 시대 많아야 뭐 3% 내외 금리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투자형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위험을 조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나 그런 전문가들한 상담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전처럼 이제 뭐 누가 찍어준 종목 그냥 자기는 모르면서 무조건 누구 전문가 말만 믿고 투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반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분의 성향을 자기 스스로 모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자기 투자 성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나 주식 투자를 많이 해봤던 사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20% 깨지면 손절매하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있다고요.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안 해보고 오래 했더라도 그런 손절매 기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안 해봤던 사람들은 10년, 20년 해도 자기 투자 생활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면은 괜찮은데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설정 투자형 상품을 오랫동안 경험했어도 자기의 위험을 어느 정도 내가 부담할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투자형 상품 반 안전형 그 저축형 상품 반 이렇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반씩 나눠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 1, 2년 해보시다가 아 나는 그래도 투자 비중이 좀 많은 게 좋겠다 그러면 그쪽 비중을 좀 높이시고 아 나는 이렇게 자꾸 깨지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을 때는 저축형 상품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여가는 쪽이 나은 거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비중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